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조사도 한참 서면 조사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설령 서면 조사로도 무혐의 처리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엄청 고위직이면 진술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서면으로 가름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것조차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이 뭐 지금도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무혐의를 냈다라기보단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장을 수사 네. 대상으로 소환까지 했을 때 그 어떤 정무적인 무게감 그리고 그 역풍 같은 걸 고려해서 아마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 정도로 마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검도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 있었고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2023년 12월에 임명된 그러니까 계엄을 모의한 이후 시점에 임명된 조희대가 내란과도 무관하고 또 정치 개입한 것도 아니고 아무 혐의도 없고 그럼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사법부를 그럼 의심하고 지금까지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굉장히 국민들을 엉뚱한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결정 아니냐. 네. 그리고 아니 그 결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그럼 조희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수사를 하는 뭐 대면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라든지 그 어떠한 조사도 어떤 형태로 했는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네. 그냥 조희대는 무혐의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법원에서 입버릇처럼 외치는 어떤 불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역이야. 우리 건들지 마. 네. 우린 독립군이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조은석 내란특검이 그대로 발맞춰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진실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저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저는 다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인사권도 뺏어오고 윤석열로부터 그리고 수사 권한도 뺏어오고 네. 결국에는 김건희가 자기 수사 사안도 자기가 챙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 권한만은 같이 안 썼다. 모른다. 아니 그렇게 2023년 10월부터 모의를 하고 그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는 모른다. 모르겠다. 무혐의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 입이 굉장히 무겁네요. 그 한 2년 동안 그 비밀을 그때 지켜왔다는 실제로 건데. 저 윤석열 씨가 입이 그 얘기를 무겁네, 했잖아요. 윤석열이. 뭐 그 아내도 모른다. 네. 아내도 모르게 우리 네. 저기 부인도 모르게 내가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실제 그 말이 맞았다는 건데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모든 동선이나 모든 문제, 심지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그 다른 여러 정상들이 서로 회합하고 있는 가운데 나갈지 말지도 김건희 씨가 결정하잖아요. 나가 하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아주 기초적인 개인이 당연히 대통령 또는 리더로서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도 판단하지 못해서 부인이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엄을 하는데 김건희 씨의 허락이나 결재 없이 그냥 했다?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무혐의를.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검에 들어갔는데 지금 조은석 내란특검은 김건희의 말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네요 김건희가. 조은석 특검의 말대로 하자면. 네, 뭐 그러니까 김건희 이거는- 특검부터 달라지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김건희가 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또 여기도 뭐 아무 혐의가 없다고 인정했는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특검에 저는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건희가 그동안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뭐 세강자랑 문자 나눈 거 보니까 뭐 결혼한 것까지도 숨기고 살던데. 아니 그 결혼은 그 결혼이 아니래요. 또딴 거기서 결혼이 있대요? 결혼은 딴 결혼인데 주식 그거는 일당과의 주식 결혼. 일당과의 결혼. 네, 뭐 뭐 그렇게 그런- 또 뭐 은어래요, 얘기하겠지만 은어. 뭐 은어를 쓰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네. 없는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건희의 말을 믿느냐. 그러니까 김건희의 말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거니와 네. 그 김건희의 말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까 조희대와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성역화를 시켜주고 이 내란을 접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네. 그동안에 김건희가 보여왔던 이 국정 권한에 대한 사유와 조짐은 심상치가 않다. 네. 이게 매치가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면죄부 주기 수사 결과를 내려놓으면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지만은 전 그래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멀지않아 전 다 밝혀질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창을 통해서 국민은 안 믿습니다. 어떻게 네, 믿어요? 안 믿어요. 아리송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사실은 오늘 특검 수사 종합특검 네. 종합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한정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특검도 사실은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정에 들어갈 때 모두 검은 넥타이를 메고 행동을 하는 거면 실제 특검팀 안에서 수사할 때 얼마나 협조적으로 일을 했을지 비협조했을지 그거는 안 봐도 자명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특검팀을 이끌고 수사를 하는 그 고충은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로 넘기든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2의 종합특검을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넘겨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까지니 그 다음에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첩할 터이니 그 다음은 당신들이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 조이대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를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란 말입니까? 이게 한번 종결 처리가 되면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궁극적인 건 아니라서 새로운 증거나 뭔가 사실관계 변경이 있으면 수사까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동일한 이 상황 속에서 재차, 3차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네. 지금 더 수사가 진척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현실이고 경찰이 그럼 무혐의로 특검에서 넘어왔는데 이거 뭐 이러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이거는 사실상 수사적인 면에서는 좀 종결 처리가 됐다고 실제로는 보는 게 맞을 것 이제 같습니다. 자기들 욕 안 먹으려고 그냥 무혐의로 떨어주는 식으로 이제 허겁지겁 정리를 하는 건데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수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어떻게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수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첩을 해서 다음 과정에서 이어가도록 해줘야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그 진실 규명에 있어서 왜 내란 특검이 회방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사법부 하나의 방해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참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이 내란 인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특검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 면피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결론에 자신이 없으면 넘겨야죠. 네. 그럼 그 다음 수사기관에서 이어가서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걸 본인들이 무혐의로 내려주면 이건 조이대한테 훈장 달아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이대한테.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 종결 그것도 무혐의로 종결 처분해주면 이거는 수사도 안 해놓고. 그냥 털어준 거예요. 너의 범죄 혐의를 우리가 털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그랬잖아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그 심우정 체제에서 네.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제가 기시감이 아까 든다고 이야기한 그러니까요. 것이 예. 바로 그런 면이거든요. 아니 수사도 제대로 하고서 결론을 내려야 국민들 앞에 그나마 납득이 되지. 그렇죠. 수사도 안 해놓고 조이대는 뭐 성역이에요 진짜? 무혐의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개입된 거를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논증해보라 해도 논증이 되는데 네. 그 특검은 안 보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최소한 수사를 해보고 권한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그러고서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저런 상태에서 그냥 무혐의로 덮어주고 가겠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조이대, 김건희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 보이는데 그냥 넘겨서라도 경찰이 이첩해서 계속 수사하다가 종합특검으로 다시 그 환원돼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수사 재개의 길을 열어두는 게 맞는데 이 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린 거거든요. 문 닫고 꽝꽝꽝 도장 찍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대는 환호하겠지만 조이대 의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우리 국민들은 진짜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거다. 그리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초를 쓴다는 것은 내란의 시작과 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내란이 다시 발발될 수 있는 여지마저 차단해버리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내란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초반에 이해를 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런데 오늘 종국에 나온 것은 일부는 그냥 근데 사초를요 뇌피셜로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조은석 아니, 특검이 수선했죠, 자기 머리로 지금 이 뇌피셜 사초를 쓰고 있는 이 조이대와 김건희에 한해서는 정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저런 결론을 그냥 내려놓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조이대 체제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계엄과 내란과 연결돼 있다라는 정황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아무리 조은석 특검이 저런 식의 동의가 되지 않는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조이대의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밝혀질 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매우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중에.